윤석열 대통령과 존 바이든 대통령 이제 2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90분가량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소인수 회담이라 그러죠. 이제 핵심 장관들이 모이고 잠시 환담을 하고 난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후에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한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의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북한 문제, 동아시아 영내 협력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역대 정부 통틀어서 가장 빨리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올 10일 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하고 만 11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사실상 정상회담으로서의 어떤 상징성도 있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북 문제가 제일 먼저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 있는 영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북한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또 북한과 미국 관계의 냉각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제7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예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핵 억제력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것이냐,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이냐 이 논의가 다른 논의보다 더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요. 한미 동맹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핵 억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외연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의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정상회담 이후에 23일 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가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프레임워크의 가입이 곧 한미 동맹의 보다 깊은 강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 길어요. 네네. 근데 지난 16일에 네.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이 IPEF라 그래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포괄적인 자유협정보다는 자유무역협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그런 논의인데요.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택 반도체 공장의 방문이라는 것은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까지 가는 측면이 보이는 건데요. 이 기술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기술 동맹이 지금 한층 더 한미 간에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